헌재는 역사적 소명을 다하십시오. 내란 세력과 윤석열 일당은 우리를 분노스럽게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름답게 기억될 역사적인 투쟁을 위해 이곳 광장에 달려와 주신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활동가 박범수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비상행동 공동의장단은 벌써 단식 12일 차입니다. 오늘도 2명이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신속한 윤석열의 파면을 위해 말 그대로 사생결단의 각오로 투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표 발언 듣겠습니다. 단식 12일차 비상행동 최희주 공동의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또 선고 일정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오늘만큼은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미 늦었는데 단식을 함께 진행하시던 의장님 2분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셨습니다. 헌재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민의를 헤아리지 못하고 늑장 부리는 헌재에 우리 국민들이 분노의 함성을 함께 보냅시다. 분노의 함성 질러주십시오. 헌재는 명심해야 합니다. 선고 일정이 이보다 더 늦어지면 분노한 국민들은 곧 헌재를 규탄한다는 구호를 외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란 사태 이전까지 흔히 우리 사회에서는 2030 청년 세대가 정치에 무관심하고 무기력하다는 말이 통용되었습니다. 특히 정치권과 언론들에서는 무기력하고 사회 문제에 무관심한 청년들의 모습을 프레임으로 만들고 재생산해 왔습니다. 실제로 요즘 청년들은 유년 시절부터 주입식, 경쟁식 교육에 내몰려서 시험 문제와 공식을 외우기 바쁘고 또 누구를 밟고 그 위에 올라서야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을 뼈아프게 배워왔습니다. 심지어 영어 유치원을 다닌 아이, 임대 아파트를 사는 아이, 이렇게 쉽게 분류되고 차별되고 혐오를 받아왔습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은 이런 사회에서 객체가 아닌 주체로 사회와 미래를 개척하는 주동자로서 살아가려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 탄핵광장이 바로 그 증명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올가매고 숨통을 조이는 그 불평등 구조에 맞서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비상식을 상식으로 미래와 사회를 스스로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들고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날 때부터 엉망이었던 사회의 구조를 탓하면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3.1운동, 4.19 혁명, 5.18 민주항쟁, 87년 6월항쟁 때 그랬던 것처럼 역사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는 주체이자 역사의 주동자로서 광장에서 당당하게, 가열차게, 힘차게 앞장서 싸우고 있습니다. 2030 청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파면과 내란 동조 세력 국민의힘 해체라는 명제는 12월 3일 그날부터 참으로 판명이 난 명제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그 증거가 더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개헌 전부터 군이
종이관을 제조하는 업체에 3,000개의 종이관을 구매할 수 있냐고 문의했다고 합니다. 또 시신을 임시 보관하는 영연백을 3,000개나 추가로 구매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종이관 구매를 문의한 이군단 산하 702 특공 연대가 있는 강원도 화천 오음리는 노상원 수첩에 있었던 수거 대상을 처리하는 수집소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너무 명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내란을 획책한 내란 속에 윤석열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윤석열 파면이라는 답은 정해져 있고 헌재는 대답만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을 지금 당장 파면하고 윤석열 다음 사회를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빛의 광장을 열었던 우리 청년들이 가장 당당하게 앞장서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헌재는 윤석열을 지금 당장 파면하라! 윤석열을 파면하고 민주주의 지켜내자! 함께 앞장서 싸우겠습니다. 투쟁! 하지만 우리가 이 광장에서 연대하고 다시 만날 세계를 부르짖는 동안 검찰과 법원은 윤석열을 풀어주었습니다. 국민들이 백날 소리쳐 만들었던 구속에 숟가락 하나 얹는 것이 그리도 어려웠나 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무나도 증거가 명백한 불법 계엄을 일으킨 윤석열의 탄핵 선고 밥상도 뒤엎고 싶으려 합니다. 아직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탄핵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일상을 뒤로 한 채 광장에 나와 소리치고 있는 국민들이 부끄럽지도 않나 봅니다. 헌법재판소는 자신의 일상을 지내려 지금 퇴근했습니다. 직장인들도 일이 끝나면 야근을 하고 학생들도 공부가 끝나지 않으면 야자를 합니다. 하지만 일도 하지 않는 헌법재판소는 국민들을 두고 어떻게 퇴근을 하냔 말입니다. 국민들이 만든 자리는 국민들이 끌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과 검찰과 법원은 국민들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닌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저희가 언제까지 헌법재판소의 선고일을 기다리기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4.16 혁명부터 5.18, 6월 항쟁, 촛불혁명까지 국가가 움직이기 전 항상 먼저 움직인 것은 국민들이었습니다. 헌재는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헌재는 헌법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속에도 쩔쩔 매달이 결국 석방시켜 시민들의 불안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약자들에겐 보인 적 없던 관용을 윤석열에게만 적용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화가 치밀었습니다. 권력을 위해서 전쟁도 불사하고 총을 시민에게 겨누고 차별과 혐오의 언어를 국정운영의 기도로 채택한 윤석열의 끝은 결국 모두를 향한 계엄이었습니다. 명백한 내란이고 위헌인데 헌재는 이후의 결과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렇게 미루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윤석열 파면은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에 빨리 파면되어야 합니다. 가해자에겐 관대하고 피해자에겐 가혹한 내란 동조 검찰, 여성, 이주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일상을 위협하는 극우 세력, 혐오 선동에 편승해 자신들의 이익과 권력을 지키려는 내란 공범 국민의힘. 이 많은 윤석열들이 커질 수 있었던 원인은 개인을 고립시키는 경쟁사회와 약자들의 삶을 방관해온 정치에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차별과 불평등을 용납하는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불안해서, 화나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광장에 나오지만 연대와 희망을 품고 돌아갑니다. 강자만의 자유를 말하는 윤석열들의 형사 논하에 담길 수 없는 것은 평범한 우리 약자들의 자유와 해방을 보장하는 평등한 세상입니다. 나라로부터 받은 은혜도 없으면서 위기가 닥치면 일어나는 우리 민중이 항상 민주주의를 넓히지 않았습니까? 평범한 사람들, 소수자, 약자, 민중의 이름으로 윤석열 들을 파면하고 세상을 바꿉시다. 투쟁!